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오늘은 이 책 6절 엠락이 가슴 다친 분노, 이게 홍보 영상이기도 하고요. 겸사겸사해서 찍어요. 일요일날 학교 폭력 일지 20회를 했잖아요. 그거 이어서 두 번째 국립중앙도서관이 이 책을 이제 해를 입혔죠.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왜 이 책을 두려워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근데 제가 말만 했고 캡처도 해놨지만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잘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고 자료 검색 같은 거를 안 해보고 사셨을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해볼게요. 종정마을 가족의 계승과 분가. 화면에 비칠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확하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와요. 보존용 자료, 학위 논문. 저자는 최미, 제 학위 논문이에요. 호족부와 족보에 나타난 종정마을 가족의 계승과 분가. 국립중앙도서관만 이거를 해요.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가의 자산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권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보존용이고 하나는 보통 도서관에서 보라고 열람용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책을 이제 출판을 하면 중고차 사기 피해 회복 방법 이렇게 보관도 하고 이제 4층 도서 자료실에 비치돼 있어서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도서관 역할하고 같죠. 얘랑 같은 날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보냈어요. 엄마 나는 어디에서 왔어? 안 나와요. 요거는 비슷한 제목,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는 다른 거, 성에 관한 이야기 안 나와요. 이거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거예요. 도서관장의 것이 아니에요. 자료 수집가 직원 이 사람들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은 내용 일요일날 방송했고 그 두 번째에 이어서 왜 두려워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한 걸까? 이 책이 두려워요? 옛날엔 빨갱이 책 그러면 두려워하고 검열하고 없애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왜 두려울까요? 이유가 내용이 너무 없고 그림만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행위예요. 공적인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서혜린, 국립도서관 전체가 아니에요. 관장.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과장 하부용, 그 다음에 담당자 전혜린, 이 세 사람을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왜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무관해요. 국립중앙도서관 전체가 뭘 한 게 아니니까. 뭘 두려워했을까? 그건 뻔하죠.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게 내용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저것이 거짓말이고 허위 진술이에요. 그럼 이런 허위 진술을 그냥 괜히 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 두려워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는 허위고 실제로 그 말이 뜻하는 거는 이 책 어딘가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요일날 5절 했고 오늘은 6절.
그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 한반 아이들 전체,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 그 한반 아이 전체의 학가 하는 학교 폭력을 당했고, 그게 이제 세 번째였는데 2학년 때 그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더라고요. 책 작업하면서 9살짜리 그림 철해놓은 거 작업하면서 안 거죠. 요 말은 작년에 11살 때 이 책 작업하면서 아이가 한 말. 오늘은 6절 엠나기 가슴 다친 분노.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가슴 다친 분노, 아이 표현이죠. 는 이거죠. 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5월 달부터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신비 아파트라는 그 영화가 이제 모티브일 거예요. 그래서 엠나기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인데 나도 마음 아파서 보기 싫어요. 책 작업할 때도 그냥 억지로 했어요. 이런 심정이었겠죠. 아이가 느낀 분노. 근데 또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를 승화시켰구나.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문학, 시, 음악, 춤, 뭐 그림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연극, 그게 이제 자기의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문학이나 예술 이런 것들이 갖는 역할이.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그 힘도 느꼈어요.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러면 그 학교 폭력 일지에 이걸 왜 넣느냐면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저 3인 국립중앙도서관 전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국민들 거. 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이 책이 싫거나 두렵거나 그럴 수 있죠. 지금 3학년 때는 그 아이들을 동원해서 학교폭력을 하는 걸로 애가 전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괴롭혀서 쫓아내는 거. 안 가니까 더 이제 강한 방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용 담임교사죠. 그거를 반반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애를 괴롭히라고. 그 방법이 굉장히 찬란해요. 아동학대 매뉴얼. 교권을 사용한 아동학대 매뉴얼. 내가 이거를 소개할 거예요. 지금 쓰고 있어요. 아주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한 명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온갖 방법을 다 짜냈어요. 그것을 아이가 신고했고 이제 올 1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라고 수사를 하라고 이제 교육부 거쳐서 인천경찰청 거쳐서 여기 경찰서로 왔어요. 그거죠. 그게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은 5학년인데 그러면 그 가해자들한테는 이 책이 나쁜 책이죠. 두려운 책이죠. 그런데 왜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냥 이런 단순한 얘기에 왜 이걸 두려워할까? 이 3인이 도서관 전체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가해자는 이 군내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신고된 사람은 직접적으로 아이를 3학년 때 괴롭힌 담임 교사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무서워서 뭐 경찰서가 뭐 수사를 못하고 온갖 안 하기 위한 온갖 머리를 다 짜내고 있는데 아유
몇 달 동안 하도 그거에 대응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요즘은 막 친근해졌어요. 친근해졌어. 뺀질거리는 형사도 아유 저 뺀질이 귀여워. 그 정도로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수사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설마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을 불러서 조사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뭐 이제 좀 정신을 차리면 나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니까 이런 게 가능했겠지만은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나 어릴 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경제 상황은 그때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부터 먼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고 또 늙고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굉장히 나빠요. 도시에 가서라면 뭐라도 먹고 살지만 여기는 안 그래요. 촌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사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뭉쳤어요, 교회에서. 거기다가 이제 지방자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뭉쳐서 체육회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뭉치고, 운동, 공차면서 뭉치고, 학교 애들 인구가 2,000명 되나 안 되나 난 모르겠어 정확하게. 근데 1,000명은 넘으니까 1,000명, 2,000명 막 이래요. 애들이 없어요. 근데 학교 수는 되게 많아. 초등학교가 뭐 20개.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합치면 30 몇 개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뭉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20년 이상 같이 공차고, 같이 밥 먹고, 유대를, 단단한 유대를 맺어왔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뭐 2반, 3반 되면 한 예산이 1년에 15억? 능력이 있으면 25억까지도 따내요. 우리의 3학년 때, 이 학교 폭력 수사, 담임교사가 괴롭힐 때는 25억까지도 따냈어요. 애들은 줄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좀 작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15억씩 거의 초등학교에 30억, 중고등학교 조금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뭐 150 정도 하면 한 450? 그러니까 400억짜리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도 없고 뭐 교육 환경은 엄청 열악해서 다들 애들 교육 때문에 젊은 사람들 다 나가는 곳이지만 그래도 400억 이상 되는 400억, 500억 되는 예산이 턱 들어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1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저 교사들이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 사람이었으면 저렇게까지 잔인하고 학작 같을 수가 있을까. 8살 때부터 당한 거예요. 애를 어떻게든 그냥 쫓아내겠다고, 괴롭히면 간다고. 우리나라 부모는 애를 괴롭히면 애 데리고 도망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왜 1학년 때 1차, 2차, 3학년 때 안 가? 3학년 때 이 책에 나오는 이때는 엄청 대단했어요. 그냥 광기에 차갖고 교장이 완전히 미쳤더라고. 그리고 4차. 이거 안 되니까 3학년 됐을 때 이제 담임 아동 학대용 교사. 걔는 그걸로 어울리는 그런 종자예요. 걔 보면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데려다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괴롭혔어요. 온갖 다채로운 방법으로. 이게 뭐냐면 이 예산이에요. 예산.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무상이기 때문에 많아요. 무상은 해먹을 게 되게 많죠.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돼요. 중고등학교들. 한 아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진 집단이 달겨들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관장, 과장, 담당자, 이 사람들한테 해가 되거나 불리하거나 관련되거나 하는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두렵거나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해괴한 말을 지어낸 거죠. 그래서 소장할 수 있냐 없냐 자기네들이 결정권이 없어요. 이거는 출판물은 국가의 자산이에요. 대한민국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어린애가 썼다. 어린이는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잘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잘해요. 매년 잘해요. 울면서도 잘하고 웃으면서도 잘하고 놀면서도 잘하고 학대를 당해도 잘합니다. 두려워해야죠. 이거 6장을 보면서 이 아이가 품고 있는 이 아이가 느꼈던 분노, 그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책 전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분노와 학대를 견뎌내면서 이겨냈는지. 그래서 2절 제목을 제가 그렇게 뽑았어요. 학교 폭력을 뚫고 자랐다. 교육기관의 의무교육이라고 강제로 끌려가서 폭력을 당했어요.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견디고 헤쳐나가면서 살아왔는가. 그 이야기가 시작된 거고요. 이 책으로. 그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